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소단원 이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기본 대수적 성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적 성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칙의 연산이죠. 그래서 대수적 성질, 대수성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극한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성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럼 기본 성질이 대수적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극한의 비교 정리,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조임 정리. 아마 함수 극한에서 수트에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 스키즈 정리, 조임 정리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비교 정리와 조임 정리, 그 다음에 극한의 대수적 성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극한을 우리가 이때까지 정의로만 혹은 부분 수열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수렴 발산의 정의로만 수열을 판단했던 것을 지금부터는 이제 성질을 사용해서, 우리 예전에 로그나 지수도 성질을 사용해서 쉽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열을 이제 좀 복잡한 수열이 나오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수업을 배우게 되면 n분의 1이라는 게 아르키메데스 정리 2에 의해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다. 즉 얘를 이제 다시 달리 표현하게 되면 n 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난번에는 부분 수열로 이제 보고 수렴성 0으로 수렴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이 n분의 1이라는 녀석이 수렴을 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n분의 1이라는 녀석도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 역시도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0 곱하기 0은 0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n분의 3 이런 것도 사실상 3 곱하기 n분의 1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 스칼라 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수에다가 이렇게 어떤 수렴하는 수열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실제로 수렴하기를 3 곱하기 얘의 수렴값인 0으로 수렴하겠다. 즉 얘는 0으로 수렴하겠다. 우리가 n분의 3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림 그려보시면 그래프로 0을 수렴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얘를 이제 대수적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0으로 이제 확실하게 수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으고 있는 돈이 1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어. 나는 아껴서 모으고 있는 돈이 6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너희 둘이 모으고 있는 돈의 합은 16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대수성질 합에 대해서 극한이 이렇게 보존을 하겠느냐라는 추측을 이 남학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열 극한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탐구학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이 지금 리미트 각각에 대한 합을 한번 구해봐라 했는데,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4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얘도 이제 3으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3 밑에서부터 뚝뚝뚝 올라가는 상황이고, 얘는 4 위에서부터 뚝뚝뚝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4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죠. 얘는 4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각각이 4, 3으로 수렴하니까 얘의 극한값은 4고 얘의 극한값은 3이니까 합을 하게 되면 7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걸 이제 둘이 묶은 수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묶어볼까요? 더해서 해보면 안에 걸 먼저 처리해보면 7 더하기 요거 처리가 되니까 동명으로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건 n입니다. 이건 7이고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역시나 우리 알다시피 7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 역시도 7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리미트가 이렇게 탁 분배 법칙처럼 떨어지겠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걔를 이제 이렇게 각각 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할 때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것을 이 탐구학습 열기를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분리를 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단어는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전에 지수로그 하듯이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이 가정이죠. 값이 존재할 때, 이거 제가 강조를 좀 드리겠지만, 각각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안에도 수렴,
얘도 수렴할 때 이렇게 분리가 될 것이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도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수열 이렇게 이제 임의로 들고 왔어요. 얘의 극한값, AN의 극한값은 이렇게 크로스해서 쪼개주면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얘는 1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얘는 또 3 플러스 n분의 3이니까 맞죠? 3으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는데, BN의 각항은 AN의 각항을 3배 한 것이죠. 실제로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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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한 것이므로 BN은 3AN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3AN은 3인데 AN은 1이었으니까 3 곱하기 리미트 AN으로 볼 수가 있다. 또 이 두 항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아까 이제 AN, BN 이렇게 있었죠. 일반항이 요항, 요항.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곱해보자라는 건데, 곱해보면 이렇게 곱해지고, 그러면 얘 3을 이제 밖으로 빼내고 1 플러스 n분의 1이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N, BN 곱셈 함수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3의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은 결국 3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해서 다음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수열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거 항상 좀 강조드립니다.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비교해 두시면 뭐 대표적인 예를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뭐 n 플러스 1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부호함수였죠. 우리 예전에 그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거 한번 다뤄봤고, 얘는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일 때는 1이니까 두 개 합하면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일 때는 1이고 얘는, 그 다음에 2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다시 0이, 그러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이 돼,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또 0이 되고, 그러니까 n이 어떤 경우도 관계없이 이 항 자체는 무조건 0이라서 얘의 극한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0 함수죠. 그러니까 0 수열이에요. 0 상수 수열이니까 0, 0, 0, 0, 0 가는 거니까 0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옳은데, 이거를 이제 이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보자마자 분리 이렇게 해서 분리를 딱 한다고요. 분리를 하면 한쪽은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한 놈은 리미트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극한은 얘는 진동이고 얘도 진동이니까 얘도 수렴 안 하고 얘도 수렴 안 하니까 얘도 수렴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냐면 이 부분이 잘못됐죠. 이렇게 할 수 없고, 좀 빠릅니까? 이렇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각각이 수렴성을 보장받았을 때만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놈도 수렴하지 않고 이놈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것 행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필살기처럼 막 늘 쓸 수 있는 기술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긴 수열 같은 경우에 가까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정의로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딱딱딱 확인해가지고 얘가 0 수열이네,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겠군, 이렇게 정의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성질 쓰려면 기본적으로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사실 반드시 좀 챙겨주시면서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이제 우리 예전에 시그마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시그마에서 K에 뭐 AN 있으면 N이 1서부터 뭐 K까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바꿔줘야겠네요. 뭐 CAN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그마 K N 또 지웁시다. 네, 이런 거요. C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얘는 뭐 수렴성이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나중에 급수로 배우게 되면 또 이 이야기는 또 달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유한계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C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극한도 이 지금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밖으로 평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에 대해서도 각각이 이렇게 지금 어떤 알파, 베타를 이렇게 수렴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 리미트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보존된다. 나누기도 보존된다. 그래서 2번은 더하기고요. 3번은 빼기고요. 얘는 곱하기고요. 얘는 수열의 나누기.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얘기죠. 전부가. 그 다음 얘는 스케일러 곱. 스곱이죠. 스곱. 1번은. 그래서
번호를 조금 딱 암기를 해둡시다. 쓰고,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번하고 동등하게 보시기 때문에 3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빼기에서 오기 때문에, 빼기는 더하기에서 오기 때문에. 나누기도 사실 곱하기에서 오기 때문에, 나누기도 사실은 곱하기만 잘 해석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증명이 지금 안 돼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실론 N 논법을 한번 배웠으니까 제가 그거 사용해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페이지 열고 여러분 여기 빈 부분에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빈 부분에 조금 필기를 최대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 기본 성질을 대수적 성질이라고 썼고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알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간편식으로 좀 썼습니다.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각각 수렴할 때 첫 번째 can 이제 스칼라급이죠. 이 c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조금 할 거라서 좀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 일단 c가 0일 수가 있겠죠. C가 0일 때는 근데 사실 클리어해요. C가 0일 때 생각해 보시면 결국 CAN이라는 것은 0AN이 되는 것이고, 그죠? 0AN이라는 것은 0 곱하기 AN이니까 항상 0인 수열이다, 그죠? 0인 수열은 아까 우리 앞에서 보다시피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0이라는 녀석은 어떤 알파 값이 어떤 값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어떤 숫자죠. 그래서 0 곱하기 알파로서도 전혀 뭐 무방하다, 그죠? 그래서 뭐 클리어하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이제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지금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얘가 수렴한다는 걸 증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AN이 알파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이 노트 한 번만 더 복습을 좀 써드릴게요. 살짝 정의를 입실론 N 논법이니까 입실론 N 논법 가정인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은 거의 뭐 기호적으로 그냥 기계적인 건데 임의에 어떤 양수를 들고 오더라도 어떤 큰 넘버 하나가 존재해서 아주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큰 넘버가 자연수 이제 넘버죠. 첨수가 존재해서 n번 이후의 모든 n에 대해서 큰 넘버 이후는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 입실론하고의 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극한이라는 녀석과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이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C가 0이 아니니까 얘도 똑같이 이제 그러면 이 정의를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CAN이 C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을 요 가정을 사용해서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또 똑같이 입실론 하나 딱 들고 오겠습니다. 자, 입실론 양수라고 하자. 어, 0일 때도 CAN이 C 알파로 가는 것을 보이겠다. 왜냐하면 자 썼죠. 두면 하자. 입실론 이렇게 양수를 하나 아무렇게나 들고 온 겁니다. 그럼 딱 들고 왔으니까 어떤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써먹기 위해서 AN 알파라는 사실로부터 그러면 어떤 양수든 다 되니까 당연히 C라는 녀석이 0이 아니니까 우리가 C분의 입실론 물론 C를 절대값으로 줘버리면 양수가 돼버리죠. 절대값 C분의 입실론이라는 것도 양수인 건 당연하죠. 당연. 그럼 이놈에 의존해가지고 어떤 넘버가 있을까요? 함으로 요 양수에 의존한 어떤 넘버 n이 있을 겁니다. 이 n이라는 녀석이 존재해서 n번 이후로 가면 이 an과 알파의 거리가 뭐 이미 양수도 다 되니까 요 양수도 당연히 이거보다 작게 되는 그런 넘버가 있겠죠. 그래서 an과 알파의 거리가
저기서 우리가 선택한 요 양수. 왜냐면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의 0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A도 C가, 이제 절대값 C가 0 양수죠, 아예. 분의, 저희 말하는 우리가, 이 입실론. 요거보다 무조건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정의 좀 만족해버렸죠. 지금 보통 입실로 이렇게 잡는데, 그냥 요 양수로 그냥 잡은 거예요. 그래도, 가정이 성립하니까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둔 이유는 얘 때문인데요. 자, 이제, 그럼 요 n은 그대로 택할게요. 자연스럽게. 위의 자연수 n을 그대로 택하면 그대로 이제 택해주자 이거요. 자연수죠. 그러면 n보다 큰 모든 n이면 우리가 찾는 요 결과가 지금 나야 되죠. can 마이너스 c 알파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이 cc가 지금 같은 녀석이니까 묶어내고 절대값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절대값 c에 한 번 더 열고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둘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C당초 얘 가정으로부터 C 절대값분의 A 입실론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작기를 절대값 C는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있었던 요 부등호 때문에 절대값 C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곱하기로.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약분이 돼버렸죠. 그죠? 절대값이 약분이 돼버리고 남는 게 누가 되냐면 이제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황당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정의를 만족했는 건지 보는 거죠. 자, 얘 정의를 만족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요? 얘를 만족했는지 보면 얘 정의는 입실론 양수라고 하자. 막 가정을 써가지고 위 n을 그대로 택하게 되면 맞죠? 이 형태 나왔고 n보다 n이 같거나 크면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이면까지 됐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can c 알파가 짝기를 입실론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정을 사용해서 처리가 됐으니까 수령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간단하게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합은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두 개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간단히 해두시고요. 자, 1번 지우고 2번 바꿔놨습니다. 위에 보이게 하려고요. 각각이 수렴할 때 과연 합도 보존할 것인가. 자, 정의는 여기 써놨으니까 따라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이 수열이 수렴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입실론을 양수로 하나 들고 올게요. 자, 그러면 각각이 이제 수렴하니까 각각의 가정을 한번 써보죠. 근데 얘가 우리가 얘를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가지고 절대값을 취한 녀석이 입실보다 작아야 되니까 각각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삼각분식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아이디어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뭐 증명하는 그 관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양수에 다니까 2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렇게 될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모든 양수에 다 되니까. 입실론은 이제 이미 이렇게 던졌으니까 당연히 2분의 입실론이라는 것도 양수인 건 당연해요. 이건 당연하다. 그러면 이제 이 양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양수에 대해서 AN하고 AN이 알파로 가고 그다음에 BN이 베타로 간다는 가정 수렴 때문에 그걸 적용하자 이거죠. 이 정의를 사용하면 가정을 두 개 다 한 번에 사용합니다. 이 양수에 대해서 이 가정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요 놈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n번 이후로는 이렇게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거고 이 양수에 대해서 또 n이 그럼 또 n을 쓰기가 애매하니까 얘는 n1이라고 쓸 거고 얘는 n2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n1, n2번 이후로 다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 양수에 대해서 의존해가지고 요 자실로부터 어떤 n1이라는 녀석이 이제 자연수로 존재를 해가지고 한번 대충 들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n이 n1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n이면 자 일단 우리 가정 때문에 가정 정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노트
an 마이너스 알파가 우리가 찾는 2분의 입실론보다는 작습니다. 얘가 임의 양수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또 bn도 뭐 정의를 써보면 똑같이 어떤 또 요놈에 의존해가지고 뭐 n1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2라는 또 자연수가 있죠. 그런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n2번 이후의 모든 n에 대해서 bn하고 베타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이 잡았으니까 2분의 입실보다 작겠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 가정심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n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연스럽게 n1 이후로부터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고, n2 이후로부터 다 들어가는 건데, n2, n1 중에서 어떤 놈이 더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을 줄 때 두 개 중에서 한 놈을 딱 선택을 하되, 제일 큰 녀석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n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n이라는 녀석을 두 개 중에서 제일 큰 놈을 선택한다는 의미인 맥시멈을 선택을 해줘. 맥시멈. 최대값을 선택하겠다. 누구냐면 숫자 자연수 n1과 n2 중에서 큰 놈을 선택을 하겠다. 그 놈을 우리가 n이라 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라 택하면 선택이 문제라 했죠. 구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n이라는 것은 당연히 n1보다도 같거나 크고요. 맞죠? 맥시멈이니까. n2보다도 같거나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놈 다 지금 만족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얘의 거리니까 따라오시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열인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합에 대한 수열 함수 조정하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한값 유한학점값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으냐 이거 문제인데, 얘는 알파를 왼쪽으로 주고 bn을, 그러니까 베타를 이거 마이너스 풀어가지고 알파를 an과 붙여주고 bn을 베타랑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an 마이너스 알파 맞죠? 더하기 맞습니까? 더하기 bn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안에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건 분명한데, 얘보다 같거나 큰 부등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삼각부등식이라는 건데, 삼각부등식은 우리 고1 때 이제 그 부등식 그 증명할 때 배웠었어요. 요 옆에 쓰려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예제 1번인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절대값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삼각형하고 닮아 있죠.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실제 숫자 넣어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노트를 한번 더 해드리면 뭐 x 더하기 y 절대값이랑 절대값 x랑 절대값 y 더하기랑 각각 큰 게 이렇게 된다. 실수해서 마이너스 1, 2 이런 거 넣어보면 얘는 1이지만 얘는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큰 거 분명하죠.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삼각부등식이라는데 이 사실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고, 따라오시죠? 근데 이제 얘는 n1보다도 크고 n1보다 크니까 an-알파라는 녀석은 가정 때문에 얘가 2분의 입실보다 작죠. 또 이 n이라는 것은 최대 큰 놈을 선택했기 때문에 n2보다도 같거나 크기 때문에 n이라는 녀석은 n2보다 같거나 크게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해버리니까 이 bn 빼기 베타라는 녀석도 2분의 입실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것보다 분명히 작아요. 그죠?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입실로 됩니다. 재밌죠? 아주 아름다운 증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끝났어요, 증명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의를.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를 따져본 거죠. 그럼 입실론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뭐 가정을 써가지고 각각이 수렴한다는 위에 가정을 써가지고 어쨌든 나는 n을 선택을 했어요. 얘로 택했다. 그럼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요거 an과 bn 합과 알파 더하기 베타의 빼기가 작기를 입실론보다 작다.
그러니까 정의를 완전 해버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인 이 녀석도 역시나 알파 더하기 베타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명 과정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를 외우고 뭐 사용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 각각이 수렴한다는 가정이 정말로 증명에서 사용되고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과서에서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해서 얘를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원래 정의를 증명을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반드시 각각 수렴한다는 걸 항상 체크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네. 자, 그러면 빼기는 똑같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곱하기 하고 나누기를 아주 이제 좀 아이디어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정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간단히 필기해 두시고 지우고 4번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냥 3번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그래도 정확히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빼기는 정의를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어요. 더하기의 역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얘는 뭐 쉽게 되는데, an 빼기 bn이라는 녀석은 an 더하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n이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bn이라는 것은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얘는 bn이라는 녀석은 수렴을 하죠. 그 다음에 bn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고 보셔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의 bn이라는 것은 어떤 아까 c bn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번에 의하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었던 1번에 의하면 얘는 결국은 또 역시나 수렴을 합니다. 마이너스 bn이라는 녀석, 마이너스 1의 bn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 an도 지금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면 가정 때문에 알파로 수렴을 하죠. 결국은 이 더하기에 대해서도 각각이 수렴할 때 방금 2번에서 수렴에 대한 합은 보존한다 했으니까 얘는 결국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어쨌든 알파도 베타도 결국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뺄셈 정의 때문에 얘는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an 빼기 bn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1번과 2번 사실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사실이 스케일러 곱인 1번과 합에 대한 각각이 수렴하니까, 스케일러에 대한 각각이 수렴하니까 합에 대한 보존성 때문에 결국은 3번이 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번은 1번과 2번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증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들인 마음이죠. 마인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bn이 수렴하니까 k, 그러니까 ckn, cbn도 당연히 수렴을 하고, 마이너스 bn을, 마이너스 베타로. 얘도 각각 수렴하니까 또 합에 대해서 또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4번 갈게요. 자, 4번 왔습니다. an, bn이 알파 곱해 베타로 수렴하느냐. 자, 이 부분도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로만 설명을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한테 이거를 뭐 강요할 생각도 없고, 어쨌든 가정에 쓰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얘도 정의를 지금 an, bn이 알파, 베타로 이렇게 정의를 만족해야 된다니까 이 사실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관심 있는 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결론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가는 과정인데, 그럼 증명 빼고 아이디어로 쓰겠습니다, 그냥. 자, 한번 보죠. 결론만 우리 관심 있으니까 an, bn 어떤 식으로 할지 작전만 좀 짜드릴게요. 빼기 알파, 베타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입실보다 작게 돼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미분에서도 쓰고 뭐 이렇게 자주 쓰는 테크닉인데, 한 놈은 주고 한 놈은 뭐 이렇게 본전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수트에서도. 그래서 an 뭐 몫의 미분법 이런 거 할 때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빼기 알파의 bn을 한번 줘봅시다. 알파의 bn 이렇게. 이것도 실수고 이건 수열이니까 어떤 kbn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더하기 그러면 이제 본전 치기 위해서 알파의, 너무 이 같네, 알파의 bn 그렇게 주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녀석은 얘는 날아갈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남아있죠. 알파 베타가 절대값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얘를 유의미하게 이 각각의 가정, 그러니까 가정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데,
그럼 얘는 bn으로 묶어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bn으로 묶어서 얘를 앞으로 한번 보내보시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절대값 bn 절대값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힐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삼각분식 바로 쓸게요. 이렇게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로 쪼개고요. 이번에는 알파로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죠. 알파 두 개가 공통돼 있으니까 절대값 알파로 빼내고 그 다음에 bn 빼기 베타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 대한 형태가 지금 나오거든요. 구조적으로 보이죠? 왜냐면 얘가 가정 형태, 왜 가정 형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 덧셈 하듯이 얘가 이제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으로 만족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2분의 입실론 만족하고 얘도 2분의 입실론 만족하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bn이 있다 이거예요. bn. 근데 bn이란 것은 사실은 또 요런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열이 수렴을 하면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닿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1억을 한번 갔다 오더라도 결국은 수렴이기 때문에 지금 n번 이후로는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몇 개 앞에 있는 유한계 몇 개 항만 다 선택을 해가지고 제일 큰 놈을 딱 선택해버리고 남은 놈은 우리가 찾는 이 구간을 찾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이 어떤 유계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수렴하는 수열은 반드시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 위로 유계고 아래로 유계다. 상계랑 하계가 존재한다. 반드시 유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bn이라는 녀석이 지금 베타로 어쨌든 수렴을 하니까 얘가 어떤 수 m이라는 양수에 대해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bn이라는 녀석은. 그래서 얘는 지금 수렴이 유계라는 사실 때문에 노트 1이라고 할까요? 썼고요. 노트 1번에 의해서 bn이라는 녀석은 어떤 양수 m이 있어가지고 m에 의해서 이렇게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bn이라는 녀석은 유계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수보다 분명히 절대값이 각각 작고 그럼 얘를 이 왼쪽에 있는 이 전체 덧셈 왼쪽에 있는 녀석을 2분의 입실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n 빼기 알파라는 녀석을 아까 전처럼 n분의 2n분의 입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m도 양수고 2도 양수고 유계니까 그러니까 입실론을 임의로 던질 테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쓰는 거죠. 이건 가정. 그 다음에 지금 알파라는 녀석은 어쨌든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2알파분의 입실론, 뭐 2알파 절대값분의 입실론 이렇게 주고 싶지만 알파가 0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얘를 더 큰 녀석을 만들기를 절대값 알파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절대값 알파 더하기 1보다는 각각나 클 거 아니에요. 절대값 알파라는 녀석과 절대값 알파 플러스 1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양수를 이렇게 보정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얘는 검은색 더하기로 쓸게요. 안 헷갈리게. 그렇게 되면 bn 빼기 베타라는 녀석도 알파 더하기 1,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더하기 1이 양수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해주고 약간 조작적인 측면인데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1 분의 힘으로 던진 입실론보다는 작은 그러한 n2가 또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얘는 n1이 존재할 거고. 그렇게 이제 조작할 수가 있죠. n2가 있어서 얘도 양수니까 어쨌든 그죠? 이 검은 색깔 전체 양수니까 이 사이에서 n2가 있어가지고 bn 빼기 베타는 이거보다 작게 될 수 있고 n1이 있어서 이거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 충분히 되시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약분 될 거고 얘도 그렇게 돼도 조작을 했지만 약분 될 테니까 남는 게 2분의 입실론이 남게 되어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입실론 여기 2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생활기록부에 좀 잘 적어주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깊이 좀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입실론을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실제로 뭐 등호는 여기서 부등호는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작아지겠죠. 네, 등호라고 썼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작아지는 것이죠. 맞죠? 왜냐면 얘가 작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얘는 이제 같다가 될 거고. 그냥 느낌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어려운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루프는 끝났어요. 예, 결국은 입실론 양수를 하자. n1이 존재해서 n1 이후로는 요거보다 작다. n2가 존재해서 bn이 수렴하니까 요거보다 작다. bn은 수렴하니까 어떤 m에 대해서 바운드가 된다. 그럼 m에 대해서 요거보다 작고, 그 다음에 알파 다 1, 2에 대해서 이거보다 작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고 바바바 하면 입실론 작다.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네. 자, 힘들죠. 원래 좀 이 부분이 어려워요. 곱하기 어렵고 나누기도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간단히 요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5번 마지막입니다. 나누기도 보존되느냐? bn분의 an이 베타분의 알파로 가느냐? 물론 베타랑 bn은 전부 다 정의가 돼야 되니까 0은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줬습니다. 기억을 꼭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눗셈도 결국은 곱셈에서 온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그걸 이제 아까 우리 빼기 3번 하듯이 5번도 4번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짤 거냐면요. bn분의 an이라는 녀석의 정의를 좀 떠올려 보시면 얘는 결국은 an 곱하기 bn의 곱셈에 대한 요건, 즉 bn은 역수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곱하기에 대한 또 수요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an은 이제 우리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bn분의 1이 과연 수렴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퀘스천이죠. 질문이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수렴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수렴 값이 만약에 얘가 베타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다면 얘는 어차피 알파로 수렴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었던 4번을 사용할 수가 있죠. 곱셈에 대해서 4번을 사용해서 방금 했던 4번 사용하게 되면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1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얘는 다시 곱셈, 그러니까 나눗셈이 저기 때문에 베타 0이 아니니까 베타분의 알파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n분의 an이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는 4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만 보이면 충분하느냐 내가 보니까 결국 얘 지금 퀘스천 물음표, 즉 bn분의 1이라는 녀석이 과연 베타분의 1로 수렴할 수 있을까? 물론 bn과 베타가 전부 0이 아니고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만 따져주면 이제 5번은 클리어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뭐만 쇼할 거냐면 보여줄 거냐면 bn분의 1이 베타분의 1로 수렴하는 것만 보여줄 겁니다. 되시겠죠?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들고 왔습니다. bn분의 1이 베타분의 1을 보이면 충분하다. 4번 쓸 수 있으니. 그럼 얘는 똑같이 아까 전처럼 아이디어만 살펴보면 결론이 입실론보다 작다를 보여주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절대값 bn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느냐 라는 건데 얘는 통분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결국은 bn 베타 분의 어차피 절대값 하는 부호가 바뀌어도 되니까 bn 빼기 베타로 써도 되죠. 베타 빼기 bn이나 그죠? 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러면 이 절대값 또 나누기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쪼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또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앞으로 빼주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로 바꿔주고 각각을 절대값을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베타가 0이 아니고 bn도 지금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bn이라는 녀석이 지금 bn분의 1이라는 녀석이 문제가 되고 bn 빼기 베타라는 녀석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조정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베타분의 입실론, 예를 들면 뭐 베타 입실론, 절대값 베타 입실론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되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작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뭐 이런 거 하듯이 아니면 뭐 m 입실로 하든지 뭐 m 제곱분의 입실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얘는 안정적인 녀석이에요. 그럼 bn분의 1이라는 절대값이 이놈의 문제가 되니까 얘를 적절히 이제 바운드 할 필요가 있는데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일단 가정을 제가 좀 잘 사용을 해볼게요. 아이들 좀 내보면 루트 지금 얘를 바운드 시키는 게 문제니까 얘 정의를 이제 떠올려 보면 절대값 bn 빼기 베타가 우리가 원하는 입실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당연히 양수 베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베타보다도 당연히 작게 만들어지는 그런 n1이 있겠죠. 맞죠? 자연수가. 그럼 얘를 2분의 이렇게 잡아도 되죠. 이건 좀 약간 테크닉적인 건데요. 그래도 양수예요. 그죠?
베타가 0이 아닐까? 이거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n, 커다란 n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같거나 작기를 역삼각 무등식이라는 건데, 절대값 bn, 이건 조금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쌤도 알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1하고 2, 이런 거 넣어볼까? 되나? 마이너스 1하고 2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이제 3이죠. 얘는 1이죠. 그러니까 각각 큰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면 있습니까?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식으로 테크닉을 좀 쓰는 건데, 그러면 얘가 이제 제일 끝에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를 절대값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bn 빼기 절대값 베타가 2분의 절대값 베타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베타보다는 커요. 맞죠? 이것도 써드릴게요, 그냥. 이 절대값 푸는 거거든요, 지금. 양 끝에 있는 이 절대값 푼 거죠. 이 등호로 보고. 되겠습니까? 빡시죠? 그래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있는 거에서 넘겨주시면, 어떤 얘기 되냐면, 일단 뭐 간단하게, 2분의 절대값 베타라는 녀석이 bn보다 크게 만들어지는 n1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얘 역수를 한번 취해보시면, 절대값 bn분의 1이라는 녀석은 부등호 방향 바뀌고, 베타는 0이 아니니까 양수고, 이렇게 역수로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 고1 때 했던 부등식이죠, 사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b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절대값 베타분의 2보다 작게 되니까 얘를 바운드 시킬 조건이 이제 만족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어떤 큰 n1 이후로부터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얘가 이제 뒤집혔으니까 요 있는 노트 사실을 사용하게 되면 절대값 베타 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좀 절대값 베타 분의 1이 살아있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얘 역수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2분의 이 베타 절대값 두 개 있으니까 절대값 베타의 제곱 주고 입실론 이렇게 주면 되겠죠. 네. 그럼 좀 이해 대충 되시죠? 대충만 되시면 되는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얘가 가정을 수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마음속 깊이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이 가정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그 역삼각 분식이라는 건데, 이것도 좀 이런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절대값 푸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왼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넘겼죠.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값 bn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역수 취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적절하게 바운드 시킬 수 있는,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얘를 이제 찾아낸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양수니까 살아있고, 그럼 이제 입실론은 어쨌든 양수고, 베타의 절대값도 양수고, 제곱도 양수고, 2도 양수니까 얘가 양수거든요. 어떤 양수. 그러면 어떤 n2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놈 중에서 맥시멈 선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아름답게 다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얘가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를 만족했죠. 얘가 작기를 입실론 작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지금 5번까지는 이제 뭐 사실 증명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N1 이후로 이렇다, 뭐 N2 이후로 이런데 맥시멈으로 선택해서 쭉 정리하면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가정을 써먹고 4번을 썼고 이렇게 해서 5번이 사실 증명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필기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이제 정확하게 암기도 되실 겁니다. 그죠? 제가 거의 뭐 엄청 강조를 드렸으니까. 개념 확인입니다. 기본 성질 이용해서 구해봐라 하면, 이제 예전에는 얘를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추론을 했다 이거요. 3이 있으면은
밑에서 올라가니까 얘가 극한 3이다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는 3도 수렴, 파란색 써드릴게요. 그 다음 n분의 2도 사실은 얘도 마이너스 n분의 2라는 녀석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얘도 사실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1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n분의 1은 우리 제일 기본적인 수열이라고 했고, 아르키메데스 정리 사용하게 되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 이미 입실론 n 논법을 증명했고, 얘도 이제 상수니까 결국은 상수 곱하기 어떤 수열도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1번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고, 결국은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이너스 n분의 2라는 녀석도 수렴을 하는데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얘는 3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 더하기 0으로 결국 수렴한다는 것은 또 2번에 의해서 덧셈 보존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까 n제곱분의 1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각각 수렴하고 각각 수렴하니까 곱하기에 대해서 4번이었나요? 4번 요거 보장받을 수가 있고, 따라서 얘는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하듯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각각은 또 이 기본적인 완전히 핵심적인 형태를 했죠. 0 곱하기 0 될 수 있으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 1번 한번 각자 해보세요. 되시겠죠? 그냥 바로 4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연습하실 때는 각각 그 성질들 다 사용을 좀 해주세요.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얘는 3으로 수렴하고, 빼기에 대해서는 보존된다. 각각 수렴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렴하니까 보존되고, 빼기는 몇 번이었냐? 3번이었냐? 2번? 2번에서 보존되니까 얘는 2, 3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얘도 2, 1로 간다. 다시 3분의 1로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단 연습을 쓰실 때는, 그래서 이제 1번 이런 것도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분모 분자가 이제 똑같은 항이면 그냥 3으로 바로 간다는데 n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거 뭐 아주 전형적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 2번 풀어보시고, 예제 2번도 이건 조금 테크닉 같은 건데, 이게 실제로는 거의 뭐 n과 비슷하죠. 맞죠? n과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 거의 절대값 n과 좀 비슷한데, 얘에다가 똑같이 그 플러스를 잡아주고 합차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분모 문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합차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녀석을 더했죠, 지금 이렇게. 맞습니까? 더해버려가지고 얘를 합차 처리해서 2n 잡아주고, 그럼 여기가 지금 n제곱 있으니까 분모 문제 똑같이 n을 나눠주는 거예요. n을 나눠주면 이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1 더하기 n제곱분의 2n이니까 n분의 2가 되어서 얘 극한을 보내주게 되면 얘 0으로 간다는 거예요. 루트라는 것은 또 아까 전에 연소함수잖아요. 맞죠? 1에서 연소함수 맞죠? 루트 x라는 녀석은 그래프 1에 생겼고 1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열극 간의 연속 판정법 예전에 노트에서 해드렸나요? 사실 정확하게 좀 하시는 게 좋죠. 여기서 해드렸죠. 로그 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루트 안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얘도 2, 0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결국 1로 수렴하는데 얘 연속이라서 극한이 들어가고, 결국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하고 2분의 2니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풀이를 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따라하기, 진짜 따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 해보시고, 무한대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무한대분의 k, 그 다음에 k 곱하기 무한대, 뭐 k가 양일 때 무한대로 갑니다. k가 음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 간다. 이런 것도 사실 다 증명을 하셔야 되죠. 그죠? 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정말 무한대가 되는 것인가. 이게 초실수체라 가지고 초한실수라서 이렇게 덧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꼴, 혹은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뭐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런 꼴들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따로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형태들을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다룰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제 3번은 똑같이 지금 n제곱을 가로 밖으로 묶어내가지고 얘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얘가 어떤 수열 1로 수렴을 하고, 맞죠?
얘는 이제 무한으로 발산을 하는 거니까 무한 곱하기 k,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죠. k가 1일 때 무한 곱하기 무한 1 곱하기 무한은 무한이다. 요 사실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발산을 처리하는 건데, 얘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얘도 똑같이 n제곱 나눠주면 이번에는 얘가 이제 1로 수렴을 하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잖아요, 분자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형태의 일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k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무한을 가느냐 이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이 형태가 지금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1번이. 그래서 발산하는 건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돌리고 수렴 발산 똑같이 해보시고, 생각을 넓히는 수학 요거 꼭 숙제로, 이제 숙제로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발레든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진짜 이제 재미있는 문제죠. 이런 거를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오늘 한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극한대소 이거 증명할 거고요. 요것도 한번 같이 다시 풀어보고 요거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진행을 하시고요. 이 연습 문제 있죠? 요거 한 4번 정도까지는 꼭 풀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번은 좋은 문제거든요. very good 문제입니다. very good. 4번 꼭 숙제로 풀어보시고 4번까지는 숙제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열의 극한 대소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신다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